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522쪽에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부터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법 끝나면 농지법 오늘 일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지법 할 때 농지법부터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책에도 정리를 좀 복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주택조합.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주의하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주택조합 제도는 과거 법이 상당히 미비가 돼 있었어요. 법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참 많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을 상당히 많이 보강시켜 놨어요. 사기꾼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거기 522쪽부터 시작해서 주택조합이 관한 제도가 537쪽까지가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법이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법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냥 땜질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법을 정리가 안 돼가 있고 두서없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법조문대로 써나니까 두서없이 돼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잡고, 자, 수업을 진행해 보는데, 자, 전체로 이렇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제일 먼저 설립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 단계가, 첫째 단계가, 조합은 모집부터 해야 돼요. 일정 수 조합원이 모집이 돼야 설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데, 자, 모집을, 자, 할 때는, 자,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죠. 사기꾼들 서치 못하도록. 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해야 돼요. 조합을 모집하려면. 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모집 신고를 해야 되고, 공개 모집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과거 사기꾼들이 썼을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모집하는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임의로 자, 모집하고, 그 조합 가입비 전부 다 지주무에 바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자, 나라에서 그런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피해가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법을 바꿨죠, 이제.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모집을 하겠다라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라. 사기꾼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50% 이상 사용권 확보조차도 안 하겠죠. 과거에는 조합비 줘봐야 지주무에 다 들어갔지 땅 한 평 사는 것도 없었다. 자, 이런 조건 갖춰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자, 광고, 조합 모집 광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모집한 사람과 가입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가입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가입금을 내야 돼요. 조합비죠. 자, 이걸 예치기간에 자, 예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과거 사기꾼 주문에 들어가던 것이 이제 예치간에 예치해야 돼요. 그 예치간이 어딨냐? 은행.
자, 그 다음에 최신관서.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신탁회사. 자, 이런 네 가지 예치간에 예치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사람이 이 돈을 만질 수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조합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 가입 철회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치기간이 예치하고 있는 이 가입비 있죠, 가입비. 가입금을 자, 법에 따라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자,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피해가 없었겠죠, 아예.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죠. 뽑을 때 좀 잘 뽑아야 됩니다. 예. 대단한 인간들 뽑아나니까 이거 알면서도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피해받은 걸 보상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 중요한 것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기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예. 이거 확보하지 않으면 설립인가 자체를 안 해줘요. 예. 사기꾼 같으면은 땅 한 평도 안 사는 사기꾼들은 이거 갖출 수가 없겠죠. 사기꾼들은 아예 이제 이거 설립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 전체적으로 3분의 이상 리모델링 결의하겠다는 결의서가 들어가야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신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을 때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 시행해서 조합원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신고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지 않고 토주택공사 같은 데서 만든 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아서 조합원에게 공급시킬 때는 이 직장조합은 신고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첫째,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조합원 자격이 하나인가. 자, 그 다음에 조합
예, 구성원 수. 조합에는 어느 정도 조합을 구성시켜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들은 자 누가 되는지, 또 조합의 업무 대행은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자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30일 내에 가입했다가 철회할 수 있죠. 그럼 30일 지나면 30일 지나서 이제 마음 변심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합을 탈퇴할수록 법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조합에 가입해서 나 이제 그만 조합은 하기 싫으니까 탈퇴하겠다 하면은 뭐라 하냐, 네 마음대로 탈퇴하나 안 된다 이랍니다. 예. 그럼 업장 무너지죠. 그러가 막 탈퇴해서 뭐 시끄럽게 하면 뭐랍니까? 저 집에 검은 양구면 젊은 애들 있죠. 한 10대 와요. 가족들 전부 다 앉혀놔놓고 온갖 공갈 협박 다 해놨고, 겁이 나서 한다 못한다. 뒤가 겁나서 말도 못해요. 그래도 나라 있으면 뒤짐지고 갔냐. 나쁜 놈들이죠. 누가? 제가 볼 땐 나라가 나쁜 거예요. 알면서 그 눈 감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자 사업 계획의 승인이나,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서 이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일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 이럴 때는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학습해야 빨리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 책은 뭐 다 법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자 522쪽에 1번 조합원의 자격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요것부터 먼저 논다. 조합원의 자격. 예. 그 중간 단계가 먼저 나와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조치입니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거지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상속자는 조합원의 자유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 없다 그 뜻이. 자, 옆 페이지 가서 자 조합원 자격은 누가 되는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1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데만 읽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거기만 줄치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둘째 줄 끝으로 갑니다. 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의 소유까지 줄치면 돼요. 갈로 뛰어넘으시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거기 밑에 기억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까지 줄 치시고, 자, 셋째 줄 끝으로 갑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거는 뭐 한마디로 줄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니은의 줄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해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가입하려면은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라 이 뜻이에요. 이번에 소합 설립과 신청 현재 구분된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지역을 말하죠. 줄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직장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 아닐 것, 즉 부부 간에 이중가입이 안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는 지역에 가입됩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은 1번에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자, 그거는 요 설립인가 받았을 때, 직장인가 받을 때가 있고 신고가 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설립인가 받았을 때는 지역주택조합 1번과 같아. 자,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밑줄 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위 기역에 해당한다는 말은 무주택이라는 뜻이죠.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직장조합으로서 국민주택 공급만 받는 직장조합 신고를 하죠. 신고할 때는 누구만 됩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 조합원 자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 신고하죠. 그럴 때 누구만 됩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됩니다. 그것만 한 두세 차례 냈지 나머지는 못 내. 왜 못 내느냐? 보시다시피 그 긴 문장을 언급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줄이면 안 되느냐? 못 줄입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지문이 길어지니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 설립과 신청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시군에 안에 소재하는 그 다음 줄칩니다.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즉 이중가입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조건 갖추면 직장에 가입됩니다. 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되려면은 1번에 줄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줄치고 옆에 섭니다. 30세대 이상. 자, 우리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있죠? 그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 됩니다. 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같은 거 있죠? 그걸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건축법에 따른 줄칩니다.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줄치고, 건축 허가받아라는 말고 있습니다. 29세대 이하라고 썼습니다. 29세대 이하짜리는 건축 허가받는 공동주택, 이 조만한 공동주택이죠.
자, 여기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관로 안에 건축물의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을 때는 해당 시설 소유자 포함해서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 밑에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자, 그 다음 줄칩니다.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읽으세요. 시험은 자주 안 논다 그랬죠.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번에 자격 교육 간주는 3, 4중에 보시고 3번에 조합은 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요거예요. 조합은 구성원 수. 자, 거기에 주택조합, 관로하는 중치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줄 쳤어요. 그 위에다 이래 썼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는 이유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 수 제한이 없음.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줄쳤어요. 자, 그럼 예정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입니다. 그럼 조합원 수 몇 명? 500명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런 뜻이고 4번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원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거기 또 이 부분이에요.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여기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역과 직장일 때는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은 교체 신고에 금지를 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자, 이것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보시면 다음 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로 자, 교체 신고가입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외 사유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교체 신가입 등의 가능 예외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 모집 승인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교체 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줄칩니다. 자,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자, 충사유 첫째 A에 줄칩니다.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상속자로 충원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거기에 줄치고 자, 갈로 다 뛰어넘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째 줄에 오면은 자, 갈로 끝나죠. 말한다 다음에 줄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줄치고 자, 또 갈로 뛰어넘으시고 그 밑에 줄에 가, 양도, 정력,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 선정된 지가 양도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정려 줬다. 판결로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자로 충원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C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 줄칩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의 자로 충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에
50% 미만이 될 때도 충분히 됩니다. 그럼 사실상 허용 다 했죠. 사고 파는도 되고 미달이 됐을 때 충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막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슬리핑가 위에 교체 신고에 금지시킨다는 자체가.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인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거나 추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줄칩니다. 해당 조합 슬림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변경인가 신청,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르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줄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번에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이 부분이에요.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이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되고 리모델링 때 결의서 들어가야 되죠. 여기 관한 내용입니다. 예. 자, 봅시다. 설립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갈로 띄어놓으시고 줄칩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갈로 안에 이하 줄여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합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친대요. 그래서 직장이든 지역이든 리모델링 원칙적으로 인가받아 설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1번에 줄칩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되고 자, 두 번째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해줍니다. 이런 것은 다 암기 프린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거는 사기꾼들 자체가 조합을 설립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자, 3번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구분 소유자 줄치고 자, 갈로 띄어넣으시고 와 의결권 줄치고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줄칩니다. 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스에 1, 2번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전체에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이상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가반수 결의하네요.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이상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서가 들어가되 뭐 원칙적으로 얼마다 3분의 3 결의한 게 들어가야 돼요. 자, 양갈로 4번에 등록사업자 책임론 3, 4를 보시고 5번으로 갑니다. 직장주택조합의 신고 줄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뭐 해야 된다? 신고. 그래서 직장은 인가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공주택 우선 공급에 보시면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은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공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가로 7번에 직장주택조합 설립요건 등은 버리세요. 그거 볼 게 없습니다. 자, 조합은 탈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가입을 하고 가입금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지났다면은 그때는 조합에 뭐 탈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합 탈퇴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9번에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 청구 줄칩니다.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사기꾼들이 설칠 때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탈퇴하겠다 하면은 협박만 받고 오는 거예요. 조합비 달라, 돌려달라, 꿈도 못 꿉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재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심화 부분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529쪽에 3번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여기에 뭐 조합의 업무 대행 같은 거 이거 말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4번에 조합은 모집 신고 공개 모집이라 되어 있죠. 거기 이제 제일 앞에 이거예요. 네, 이 부분입니다. 제일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은 모집부터 해야 되는데 2단계다 이렇게 아시고. 자, 봅시다. 자, 원칙에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하여 관할 시장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려면은 일단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자, 그래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구청장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예외 공개 모집 이후 거기 줄치고 그 다음 일단 그냥 보세요. 조합은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다음 줄칩니다.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개적 모집 이후에 뭐 충원한다든지 재모집할 때는 자, 신고하지 말고 선착순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양갈로 3번에 모집 시기 등은 볼 게 없습니다. 버리시고. 자, 신고 수리 및 통보. 신고받은 시장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에 신고 수리의 금지, 자 6번에 주택조합 발기인 7번에 관한 것은 다 3, 4를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조합은 모집 광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3, 4래. 자, 옆 페이지 가서 자 거기에 6번에 조합은 가입 철회, 가입비 등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조합의 모집에 대한 광고에 관한 거, 가입 계약서에 관한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3, 4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가입금을 예치 안에 예치해야 되죠. 또 가입 철회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을 가입의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일체의 건전 줄칩니다. 가입비 등을 대통령이 정한 기간, 즉 예치기간에 예치하여야 한다. 줄쳤어요. 그 옆에 자 열어 쓰세요. 예치기간은 여기 있죠. 예치기간은 은행, 재신관서, 우체국이죠. 보험회사, 신탁회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 썼어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2번에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는 자 줄칩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날부터 자 30일이 아니고 예치한 날부터 30일이죠. 예치한 날 그게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자 3번에 줄칩니다. 청약의 철회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납니다. 도달한 날이 아니고 이제 발송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내가 철회를 하고 싶다 할 때는 구두로 하면은 입증 문제가 생겨요. 뭐 또 전화기를 구두로 했을 때 녹취를 했다든지 했을 때도 상당한 입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대부분 이제 우리 우편으로 많이 하는데 내용증명 우편 있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럴 때 발송한 날이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예치한 장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럼 5번에 예치한 장은 가입비 등 반환 요청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요청부터 10일 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6번 줄칩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의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요즘 뭐 대부분 뭐 핸드폰을 가입한다, 인터넷 가입한다 하면 위약금 있죠. 이는 위약금조차도 하면 안 돼요. 자, 7번, 8번은 3, 4를 보시고 7번에 실적 보고 관련 자료 공개는 5, 6월 달에 보세요. 출자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8번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라다가 있죠. 그것도 3, 4를 봅니다. 그것도 이쪽에 관한 거예요. 조합 임원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 주택조합의 해산 등이라 해놨죠. 자, 우리가 조합원 모집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못 받으면 사업을 종결해야 돼요. 설립인가는 받았습니다. 자,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산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주택조합은 줄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가 줄치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그 다음에 총회의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은 그게 3년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번에 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줄칩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줄치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줄칩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거쳐서 주택조합의 자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안 되면 해산시키든지 사업을 종결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밑에 양갈로 3, 4, 5는 3, 4를 보시고 자, 내려가서 11번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1번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한 리모델링 때는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서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공공택지 사용금지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에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5, 6월 달에 보세요. 13번에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3, 4를 보시고 14번에 주택조합의 사업의 시공보증은 5, 6월 달에 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딱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틀이 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책을 읽을 때 빨리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3번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갔어. 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라다가 있죠. 자, 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때 허가 받듯이 여기에는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면 자,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수백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는 다 여기 승인 받아서 지은 거예요. 정확하게 30세대 이상으로 자,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다 뭐 받는다? 승인 받는다. 29세대 이하짜리일 때는 건축법상 허가 받아진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느냐. 먼저 주택건설 사업은 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으로 건설해야 돼요. 자, 그래서 29호 이하로 지을 때는 건축법상 허가 받습니다.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도 사업 승인 대상이 있고, 공동주택일 때는 자,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사업 승인 받습니다. 29세대까지는 건축법상 허가 받죠. 예외로 5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지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자, 이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원칙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사업 승인권자가 정해집니다. 예외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승인 받죠. 대지 면적이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 승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도지사를 풀어봐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다 승인합니다. 광역시장도 10만 제곱미터 미만 다 승인하고, 특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하죠. 자, 대도시장도 여기 들어가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합니다. 그럼 이런 거 틀리게 낸다? 틀리게 낼 게 없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점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일반 시와 군지역에서만 달라집니다. 일반 자, 시나 군지역에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사업 승인한다 이 뜻이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 승인을 합니다. 차이라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줄칩니다. 다음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까지 줄치면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공용시설, 배치도, 대조성 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예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은 30호 그렇게 줄쳤어요. 30호 이상 돼야 돼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일 때는 줄칩니다. 50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공공사업에 따라 자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 줄칩니다. 1단위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 건설한 단독주택. 니은의 끝에 한옥 동그라미 하시고 그럴 때는 50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 이와 같이 개별 필지로 구분해서 공급시킬 때는 3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자 그런데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위 토지, 즉 큰 묶음의 토지로 공급할 때는 몇 호 이상이 돼야 된다?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 30세대 줄치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공동주택의 건설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되는데 기업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줄칩니다.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 단정 연립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고 조건은 밑에 AB가 있죠. 참고하시고 지금 보지 마세요. 뭐 본다고 뭐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 니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줄칩니다.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만 해당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한 공동주택 줄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사업 승인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인 경우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까지 줄치고 또는 다음에 자 끝에 대도시시장 줄치고 대도시장이 승인하고 이번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 10만 제곱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줄쳤어요. 그 옆에다가 요만 쓰면 되죠. 다른 것만 쓰면 돼요. 시군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일 때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 10만 제곱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군수가 승인하죠. 요 다른 점만 딱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메모했습니까? 네, 이제 그 밑에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줄치시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유가 4가지가 있죠. 1번 줄칩니다. 국가 및 한국토주택공사가 시행할 경우 줄치고. 자, 그래 국가랑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하면 무조건 누가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한다 이 뜻입니다. 2, 3, 4는 참고하세요. 네,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양가로 사업인의 승인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주택가,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이 제한 서류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 대상은 5, 6월 달쯤에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자, 공급별 분할 건설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공급별로 사업할 때는 자, 전체 세대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공급별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자, 줄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호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 사업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0세대 이상이 돼야 자 공별 사업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은 안 보셔도 돼요. 자 4번에 주택건설 규모 산정 방법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죠. 자 3, 4를 보시고 6번에 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은 3, 4를 보시고 사업계획 내용이 포함 내용이다. 그런 부분은 5, 6월 달에 보세요. 별로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에 기반시설 기부천합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9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하였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자, 10번에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 예.